시장을 섭렵한 내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감까지 1시간 남겨두고 있는 지금 시점, 전반적으로 이 증시가 땡큐 파월을 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살펴봐 주시죠. 미국은 한 3일 정도 조정을 줬었는데 그 조정을 하루 만에 다 되돌리고 끝났죠.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F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죠.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번 FMC 회의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이 얘기가 나왔었죠. 2주 전까지만 해도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약 80% 정도가 됐었는데 제임스 블라드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냈죠. 0.75%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장 분위기가 옮겨갔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자이언트 스텝이 이 뉴스가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주가가 뭐 급락할 거냐 안 하냐 이거는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제롬 파월의 언급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항상 시장에 비둘기적 발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가 이번 성명서를 보면 이제 9월 달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금리의 적절한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죠. 이제 그게 시장을 환호를 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축이 약간 완화된다라는 거죠. 긴축 완화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긴축 완화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좌표자가 갈 때가 중요한 건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9.1인 상태에서 8%, 9% 사이 오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만 조절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시장의 유동성을 덜 회수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뭐 이번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내려온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잖아요. 2%에 비해서 9%대에 있다는 것은 꺾여봐야 기껏 해봐야 8.5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뭐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세게 박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재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시장이 뭐 제롬 파월이 약간 뭐 긴축이 완화되는 듯한 발언 하나에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제롬 파월이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침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체를 부인해 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또 환호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침체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2년물이 2.9 정도 되죠. 아니 3 정도 되고 있고 10년물이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79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역전이 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은 사실 경기 침체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GDP 성장률인데 이제 GDP 성장률 2분기 예비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발언을 연준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만약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못해요. 금리 인상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1년 내에 55%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IMF에서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 얘기 뭐냐면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거의 다는데 이걸 좀 완화적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요. 시장은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나요? 안 잡혔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야 미국 시장도
호가 공백이 엄청 큰가 보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주가가 4% 오를 수 있는 이런 뉴스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어저께 또 재미난 게 있었어요. 어저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었거든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그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기업도 컨센서스를 괜히 낮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컨센서스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뭐냐면 핵심 부서가 실적이 괜찮았어 해갖고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미국도 악재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웃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뭐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아니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약 사기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핵심 부서가 실적이 좋은지, 전체 컨센서스가 나쁜지 알죠.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재해석을 다시 시장을 해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올바르게 반영이 돼야 될 거다. 저는 그 미국의 FOMC 회의가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좋은 게 없는데 립 서비스와 그 다음에 기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완화적인 거 시장을 반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재해석이 다시 있다. 항상 미국은 악재가 나오는데 그걸 좋게 해석하면 그 다음번에 재해석이 나와요. 아마 그 재해석이 보통은 하루 이틀 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재해석이 나오는지를 아마 미국 시장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가가 이제 100불이 약간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97불 정도 있는데 이 유가가 100불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가가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유가가 미치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인플레이션 산정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계산해 본다면 유가가 97불이 되었다 해서 소비자 물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말 많이 빠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맥스 0.5% 정도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항상 제가 보기로는 월봉이에요. 왜냐하면 일봉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월봉은 추세기 때문에 월봉을 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시면 양봉이 나왔죠. 그렇죠? 양봉이 나왔는데 지난 음봉을 다 메우지 아직 못했어요. 아니 다 메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올라오는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서 이 음봉이 생겨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가 제가 이제 분산 작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분산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변동성을 주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가 밀려버리면 깊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우하향 중입니다. 추세가 돌파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야 돼요. 그래서 약 한 34,000 이상 올라와야만 추세가 돌변하는 거지 추세는 아무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중 반등이 들어온 건데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실적으로 시장을 방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요. 실적으로 방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적 방어를 해도 실적이 이 고점을 돌파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경우는 하락을 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일부 되돌림을 줘서 하락을 더디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추세 반전을 해서 여기를 높여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냥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죠. 이제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무조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역전됐기 때문에 그 폭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8월에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제 빅스텝을 할 거냐 아니냐 싸움이죠. 왜냐하면 9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8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에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많이 밀리지 않는 한 많이 밀려서 뭐 6, 5 이렇게 가지 않는 한은 분명히 빅스텝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8% 이상에서는.
그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빅스텝 이상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했을 때 시장에 오는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가 높은 곳으로 투자금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높은 곳이 이제 미국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환율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내려오는 걸 100% 믿어서는 안 될 거다. 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면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빅스텝에 대한 한국은행의 어떤 뷰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또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따라가기 굉장히 벅차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지난번에 빅스텝을 하면서 향후 0.25씩 점진적 상승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것 같아요. 뭐가 재미났냐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는 제가 정확하게 다 맞췄는데 시장은 반대로 가요. 아, 이거 보면서 참 이 시장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 차는 해소할 방법이 매우 제한돼 있어요. 그 금리 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금리를 빨리 더 많이 하는 방법, 아니면 미국은 멈춰 있고 우리는 천천히 올라가는 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하 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2%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2% 안으로 안 들어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침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침체가 만약에 같이 도래했을 경우에 연준이 그 이후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는 침체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그들이 예상한 시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를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2.75? 연말 지수 2.75가 아닐 확률이 높죠. 한 3에서 3.5 이상을 가야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상당히 투자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이후에 외국인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니 높다. 그 얘기 뭐냐면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니 높죠. 실제로 원달러는 그 정부에서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지난번에 뉴스 나왔는데 그 6월 달에 말이다 94억 불 정도를 환율에 썼다고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유를 안 껴야 되고요. 아마 원달러는 추세적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지금 내려온 거는 오히려 환율이 다시 올라갈 기회를 만드는 에너지 축적 기관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어저께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사서 코스피를 방어를 했는데요. 사실 개인이 매수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인들이 오늘은 외인이 좀 매수하더라고요.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세적으로 들어오냐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이 갭상승이 지금 약 3개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생겼고요. 여기도 하나 생겼고 여기도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갭상승 3개를 두면요. 이거는 두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갭상승이 여기만 있었냐라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전에 2020년도 전에요. 12개가 있어요. 하나는 메웠고 11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지금 11개에서 12개, 13개, 14개가 된 거예요. 그 과거 사례로 보면 그 한 2년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12개에서부터는 갭을 인정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갭을 인정할지 안 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옵션 포지션이나 선물에서 보면 상방으로 매우 제한된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장은 이제 60일까지 선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싸움을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 한 7, 8일 정도를 여기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갭을 메우지 못한다 그런다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갭을 3개를 두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2개 정도까지 놓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2개도 그 과거에 갭상승이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갭상승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사실은 이 개인들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중요하게 들어와야 될 거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그 2년 동안 주가를 누르는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계속 물량을 던졌어요. 요 근래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있지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거기에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입되는 외국 내 수요가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국내 코스피를 같이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원달러를 말씀드리고 말을 더 안 했는데 이 원달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달러는 지금 5월 선과 이격이 굉장히 막 벌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내일이 지나면 저점에서 고가가 하나 빠져요. 그래서 5월선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캔들이 떠 있지만 떠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이제 십자 도지형이 나오면은 아마 추세 반전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 반전이라는 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캔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들어오려면 원달러가 1,300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1,200 초까지 밀려야만이 외국인들이 진실로 들어온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때 아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진짜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원달러 하나만 가지고 외국인이 진입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를 비롯해 우리 증시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